자, 여러분들 본문 보기 전에 문제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4쪽에 보기를 보시면 이 후송에서는 성중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중이가 아픈 것 같죠? 병명이 온 것 같아요. 이명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명 병 들어보셨을까요? 막 귀에서 막 소리가 난다대? 선생님은 사실 이 병에 안 걸려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지럽기도 하고 막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의 자각 증상을 설명하면서 후송을 요구하는 인물이 성중이죠. 그런데 군의관들이 어때요? 형식적인 태도, 그 다음 까다로운 진단 절차 등으로 후송의 과정이 쉬워 쉽지 않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중이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은요. 어떤 현실이냐면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부정적이죠. 그 다음 권위에 기댄 일방적 진단. 혼자서 그냥 환자의 어떤 호소는 듣지 않아. 그냥 내가 병 없다 그러면은 병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의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될 뿐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성중이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부조리하고요. 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중이는 어떤 걸 가지게 돼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거부감은 합리적 소통에서 어때요? 안 되니까 합리적인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 이 거부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이제 뭐 알지는 못했겠지만 대충 여러분들 서사는 아마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A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A 문제가 몇 번하고 연결이 돼요? 1번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이거 어딘가 지금? 그는 성중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아, 지금 어디구나. 뭐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진찰받고 있는 장면이잖아. 여러분들 의사하고 지금 환자 의대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을 봅시다 하니까는 누가 대답해요?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대답이에요? 성중이의 대답이에요. 성중이한테 이쪽에 이상 없어? 이쪽도 이상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라고 증상을 호소하죠. 근데 그 다음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이거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아프잖아. 너 후송하라고 소리 나는 거야? 비꼬고 있죠 지금. 상대의 병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 막 선생님 귀가 아파요. 막 자꾸 소리가 들려요. 막 누가 우리 반 이수가 찾아서 왜? 조퇴하라고 귀에 소리 들려? 이거야 지금. 그러면 어때요 지금? 진짜 아픈데 나는 진짜 아파가지고 선생님한테 왔는데 이렇게 비꼬니까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농담 할 기분 아닌데요 하니까 그럼 농담 그만둡시다. 진찰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군의관의 진찰 결과는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퇴원하라는 거잖아. 지금 진찰 결과는 퇴원하래. 퇴원은 성중이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로 어때요 지금? 그렇지,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 구조예요 지금.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나온 사람이나 하는 거겠지요. 무엇은? 퇴원은 앞에 말이랑 같이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군의관의 말을 갖다가 반박을 하고 있죠. 퇴원은 다 나온 사람이나 하는 거겠지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군의관의 말에 내가 어때요 지금 한번 딱 이제 막불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왜 나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의사는? 그렇지, 귀에 이상이 없으니까. 너 안 아프잖아. 너 꾀병인데 무슨 나을 병이 있어. 이거고. 지금 여기서 이 성중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면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치료도 안 해보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 군의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자, A 부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몇 번이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서술상 특징에 대한 이야기 묻고 있잖아요. 1번 보시면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래 사건? 안 나오죠.
자,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 부각. 그죠, 지금? 아까 선생님이 대립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역전이라는 거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으면 역순행적 구성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주로라는 말이 있죠. 주로 행동 묘사. 근데 여기서는 주로 대화죠, 지금. 됐나요? 자, 5번이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 발생의 역사적 배경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답은 이미 몇 번으로 나와버려요? 그렇지, 2번으로 나와버리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50야전병원이라고. 사실 여기는요 지금 50야전병원이에요. 성준이라는 인물 주인공은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사실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만 이 성준이라는 인물은요 귀가 언제부터 소리가 막 심하게 나요. 근데 어디로 이 사람을 갖다가 발령을 보내버리냐면 성준이 정도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등병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장교님이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포사격장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포사격장에 가고 싶을까? 귀가 상태가 안 좋은데 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강제로 어때요? 발령을 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송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위무참모를 통해 가지고 위무참모가 이제 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살짝 이제 군의관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도와주게 돼요. 그러면서 너 귀가 그렇게 안 좋으면 내 동기가 수도 육군병원에서 이제 군의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한번 진찰만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게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청력표라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 청력표를 진단만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호송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또 그러면 선생님 왜 이 이명은 생겼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소설의 전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 소리가 나냐면 이 인물은요 군대의 어떤 조직 문화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황량해지고 이 쓸쓸한 마음을 갖다가 달래주기 위해서 빈 깡통을 150발? 150발인가를 쏘게 돼요. 자기가 계속 팡팡팡 하고 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빈 깡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쏘므로써 어때요? 그런 황량한 내면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나의 어떤 생명력을 갖다가 조금 더 움직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고통과 쾌감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귀가 어때요? 이제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 과정만 좀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인물은요. 군대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약간 부적응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이제 그러한 어떤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성중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면서 뭐를 꺼내죠? 지금 청력표를 꺼내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수도 육군병원에서 받은 청력표예요. 여기 무슨 병원이라 그랬어요? 50야전병원이라 그랬어요. 지금의 50야전병원으로 지금 후송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후송시켜야 되는데 딱 막힌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청력표를 꺼내 보여주게 되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위무 참모가 한번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이 청력표를 받게끔. 그때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네가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니까는 얘가 이거를 딱 꺼내 보여주는 거죠. 그니까 군대 조직 문화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이게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문의의 진단 결과는 바로 저 청력표와 연결되는 거겠죠.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야,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너 왜 자꾸 그래? 자신의 진단이 어때요? 굉장히 일방적이죠.
권위에 의한 진단, 권위적인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포병은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중이는 자신의 어떤 증상을 계속 호소를 하잖아요.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그랬더니 자 봐봐, 군의관이 청력 도표를 쭉 훑어보면서 갑자기 어디에서 시선이 멈춰요?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멈추죠. 그리고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자,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기준은 뭐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딱 여기서 딱 막혔어. 자신의 생각과는 뭔가 좀 다른, 얘가 진짜 아프다라는 그런 진단의 말이 의견란에 있었겠죠. 그죠? 그때 성중이는요, 창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배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왜 갑자기 공간에 대한 이런 배경 묘사를 하고 있나? 여기서는 지금 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강적인 이미지고, 이러한 어떤 하강적 이미지는요, 성중이 어떤 심리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라는 것은 어때요? 뭔가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침묵이 흘렀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또 뭐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됐죠? 갈등도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돼요.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해. 자, 드디어 후송이 결정되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보다 뭐에 의해서 서류상의 소견에 의해서 지금 후송을 시킨 인물이죠. 그러면 성중이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의관과 의견에서 어때요?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다. 외적 갈등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중이가 제17후성병원으로 후송되어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자, 여기 공간은 17후성병원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50야전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간의 이동도 드러납니다. 중략 부분 보시면 제17후성병원으로 후송돼가지고 입원을 하려는데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아.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수도 그 국군병원에서 최첨단 그나마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오디오미터. 뭔가 파금장치 들어가가지고 청력 재는 그 장치거든요. 근데 이 청력표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결국 성중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수도 육군병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별 치료를 위해서.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하죠.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겠지, 지금.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도표를 펼쳤다. 얘들아, 여기서 군의관이 앞에 있는 군의관과 다른 인물이야, 같은 인물이야? 다른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산 넘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산이야, 지금. 이 군의관은 한술 더 뜨잖아요. 지금 보시면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청력표 의견란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서류상의 소견은 뒷받침되고 있어. 근데 이 의견과 여기서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는 환자의 증상보다 이게 중요했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어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군의관의 어떤 의견서 외에 또 다른 요인이 뭔가 후송 그 성사에 미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성중의 목적 나오죠.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이렇게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마는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지 좋습니까? 막 하고 자꾸 물어보지만 뭐라 그래요?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어디 여기는 좀 한번 시켜볼까? 지우야 읽어봐라. 그러면 어느 경우는 가야 응. 수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를 벗어나는 수도로 가는 경우가 없죠. 수도가 이미 높아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는 육군병원이지만 후성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육군 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후방육군 병원에서 그리로 후송되겠어요? 가려면 여기서 가야겠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군의관은요, 계속해서 후송 자체가 어렵다라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후송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자,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요, 후송되는 병원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 게다가 후송 자체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어. 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주인공인 성중이는요, 여기 오면은 당연히 어때요? 자기 증상을 인지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이비인후과가 괜찮은 수도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오면. 근데 아예 그거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후송이 되느냐라뇨 라면서 지금 반문을 하고 있지요. 적다가 말았습니까? 네, 우선 쓰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길까요? 네. 지금 후송이 되느냐라뇨. 지금 자신의 예측,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죠. 후송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당혹감, 당황스러움. 자, 여러분들 문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은요, 기억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아까 하는 부분 어때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멈췄다. 자, 여기서 후송 결정의 조건이 바로 다른 어떤 군의관의 의견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견과 여기서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아, 의견란 외에도 다른 것이 후송 후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 리을 보세요. 지금 당혹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됐죠? 2번은 다시 읽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 안에 어디 있어요? 군사연구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개인 후송도 있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얘들아, 아까 문제 3번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절차적 형식. 자, 권위에 기댄 일방적 진단, 조직의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될 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절차적 형식이 바로 이거죠. 후송심사위원회가 있대. 절차적 형식이야, 지금. 이 절차적 형식만이 중요하지. 보시면은 개인 후송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인 후송이 없다라는 것은 자, 개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 집단 후송이야. 개인의 상황 중요하지 않아. 이 조직이 어떤 이 집단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적인 어떤 어려움도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결정적일 뿐이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부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중이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어. 왜 지금 이야기하다가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 넣어버렸을까? 그렇지, 이제 그만하자. 대화 중단하자. 그거야 지금. 그리고서는 딴 환자들의 어떤 병상일지를 한 문급 내놓으면서 아, 이거 언제 다 본대? 이제 그만 넌 좀 가봐줄래? 이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송 병원을 결정하는 것보다 후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17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자,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아.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지내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새로운 인물 나왔다 체크해볼게. 작업복을 입은 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는 인물이 지금 나오죠. 근데 이 성중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야 지금? 아니 대위가 성중의 이 얼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초진 결과를 묻게 되는데 대강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듣고 나서 대위가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충고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줄래요?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오게 바이스도 함부로 썼지 않았수. 그래요 환자가 들의 의사에게 약을 쓴다는 말씀. 자, 약이 뭘까요? 맞아요. 돈이에요. 돈.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면 얘들아 여기 그냥 진짜로 약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은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완전히 환자가 의사한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집단이 부패했다라는 거야. 집단의 문제잖아요. 불합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중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의사라도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2번에 5번 보세요.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나요? 아니죠. 평소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죠. 이 대의의 말은 어때요? 지금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집단 부패됐으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휴가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거 내버려 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이제 막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야. 성중에는 이렇게 내뱉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자, 지금은 어때요? 체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요 순간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성중이는요.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서 계속 어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이거 포기해버렸다. 이는 포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대위는 다시 읽어주세요.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올 때 작은 대위는 계절 서울에 나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이거 진짜 환자 맞나? 같이 왔대. 어디서 같이 왔대? 50이 어디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50 야전 병원에서 같이 넘어온 인물이에요. 그런데 곧잘 서울에 나가가지고 밤에 며칠씩 묵고 왔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인물이죠. 아까 약을 잘 쓰면서. 그죠? 성중이는 다시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고냈다. 자, 라디오는 어떤 소재? 나에게 기대를 주는 소재. 하지만 곧 뭐를 주는 소재? 실망을 주는 소재. 왜 그런지 봅시다. 그 이유가 B에 나오고 있죠. 그의 예감은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나를 좋아했다. 이미진 유행과 하나를 들은 그때는 워낙 소녀 같은 목소리를 늘어놓고 얘들아 우리 여기 보시면 유행가는 노래잖아요. 지금 음악입니다. 음악 하나 들려주고 또 뭐를 늘어놓고는 해요? 그렇지. 넋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넋두리를 늘어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나운서의 넋두리는 긍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부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부정이죠. 또 읽어보세요. 가슴이 미친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강렬한 소리가 들려오며 대신 그의 자판은 군소리가 잇따랐다. 유행가와 동일한 관현악도 음악이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넋두리처럼 또 군소리가 뒤따르죠. 음악만 좀 들려주지는 음악 한번 들려주고 그에 갚하는 군소리들, 그에 갚하는 어때요? 넋두리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말이라는 거죠. 그죠? 대화가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은 정답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어 어느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다.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은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석해 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성중이는 음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네. 그죠? 그런데 이 음악만 듣고 싶은데 자꾸만 뭐가요? 들려와요. 언어가 들려오잖아요. 음악은 어때요? 긍정이고 언어는 질색이죠. 지금 부정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어째요? 지금 라디오를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려. 왜? 차라리 뭐를 택해? 침묵을 택하자라는 거죠. 자, 음악, 그 다음에 언어, 이렇게 부정이 있죠. 그리고 차라리 이거를 택하느니 침묵을 택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됐나요?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언어보다는 즐겼다.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고. 됐나요? 이렇게. 결국 여기 B에서는요 지금 누구의 심리를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에 2번 한번 보세요. 성중이의 마음을 내면을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중이의 심리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지요. 문제 1번, 문제 2번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보시면 지금 1번 선지 한번 볼래요?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1번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요? 그러면 개인 후송이 돼야지. 근데 개인 후송 안 되잖아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인 후송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후송은 되는데 개인 후송 안 되고 집단 후송 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결국 집단이 어때요? 중요한 거죠. 군대의 조직 문화는 여전히 똑같고요. 거기에 어때요? 그래도 계속 이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이 사실 막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제를 삼고 있냐면은 후송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게 권력의 비대칭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화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성중의 이명, 병 증상이라는 것은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어떤 황량한 내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떤 이명은 그 빈 깡통을 쏘는 걸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이 병 자체가 이 마음을 드러내요. 그리고 경청과 대화 의지가 없는 군의관의 귀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역으로 어때요? 지금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그 군의관이라는 거지 지금. 잘 소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 소통 불능의 현실에 대한 성중이의 대응은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때요? 집단 후송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폭력성에 대항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들만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랍니다. 이렇게 후송 절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아팠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군대에 있으면서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신경쇠약이라던가 막 기이명이라던가. 그래서 이 조직 문화, 군대의 억압된 이런 조직 문화 때문에 오히려 이 후송 절차의 이 까다로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독자는 하게 되죠. 자, 선생님이랑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자,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어떤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지금. 개인은 계속 어때요? 자신의 어떤 아픔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진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를 묵살을 하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 그게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을 억압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이다, 비판이다. 그 다음에 개인의 진실과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 나오죠. 성중이의 행위가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 상처가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작품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후송 과정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라는 건 자꾸 병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시점의 소설자가 인물의 어떤 심리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집단 후송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개인의 사정은 마지막까지도 배려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현실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나 신뢰가 부재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작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